임플란트는 크게 익스터널과 인터널로 나뉩니다. 인터널은 다시 아스트라 타입과 스트라우만 타입으로 나뉩니다. 익스터널 타입인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브레네막 시스템입니다. 커버 스크류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이 전부 픽스처, 임플란트 뿌리 바깥쪽에 놓입니다. 노란 화살표 부위를 보시면 됩니다. 바깥에 놓인다고 해서 익스터널입니다. 픽스처의 바깥 부분, 상부 구조, 빨간색 화살표인데요. 에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이 놓여야 되기 때문에 노란 화살표 부분이 빨간 화살표 부분과 볼트 너트처럼 맞아야 합니다. 랩 아날로그는 모델에서 픽스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상부 구조, 빨간 화살표와 내부 구조, 파란 화살표가 픽스처와 똑같습니다. 랩 아날로그도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과 볼트 너트의 관계입니다. 익스터널의 브레네막 임플란트는 최초로 개발된 가장 오래된 임플란트이며 가장 오랜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픽스처가 찢어지는 일이 적으며 어부트먼트 싱킹이 없습니다. 단점은 픽스처가 찢어지는 대신에 스크류가 풀리는 일이 많고 경계 부위에 고릅수가 일어납니다. 또 보철이 아주 복잡합니다.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 랩 아날로그가 임플란트 직경별로 다 있어야 합니다.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은 픽스처의 상단이 찢어지는 현상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유는 파란 화살표로부터 노란 화살표로 갈수록 픽스처가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노란 화살표 부위에서 픽스처의 찢어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익스터널의 경우 픽스처가 찢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익스터널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익스터널의 픽스처와 어버트먼트는 빨간 선만큼 접촉합니다.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과 비교해보면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힘이 가해지면 그 힘이 스크류를 푸는 데 사용됩니다. 이거는 익스터널의 단점이죠.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은 씹을 때 보통 저장력은 70에서 80kg 정도 되고요. 이갈이 이악 물기는 120에서 130kg 정도 됩니다. 그 힘이 픽스처에 90도로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으로 어버트먼트, 빨간 화살표가 가라앉고 파란 화살표 방향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잘 씹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어버트먼트 싱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버트먼트 침하겠죠. 내려앉는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익스터널 타입이나 인터널 스트라우만 타입은 노란 화살표 부위에 어버트먼트가 놓이게 되고 그래서 저장력, 즉 씹는 힘이 픽스처의 수직으로 힘을 가하게 됩니다. 픽스처는 뼈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어버트먼트가 가라앉지 않고 보철물이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어버트먼트 싱킹, 어버트먼트 침하는 익스터널 타입과 인터널 스트라우만 타입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장점이고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에서는 일어나므로 단점이 됩니다. 익스터널의 경우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90도로 만납니다. 빨간 화살표에서 보시면 그렇죠. 이것을 버트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 버트 조인트는 필연적으로 간극이 넓어 오른쪽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에서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만나는 방식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선만큼 90도가 아닌 사선으로 만납니다. 세균이 서식할 확률이 많아 경계부에 골 흡수가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서라이제이션, 임플란트 주위 골 폐임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소서라이제이션, 임플란트 주위 골 폐임 현상이란 익스터널 임플란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픽스처 주위 뼈가 약간 녹는 현상입니다. 보통 스레드, 나사선 하나까지 녹습니다. 빨간 화살표 보입니다. 반면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의 경우 소서라이제이션이 없습니다. 노란 화살표 보입니다. 익스터널 임플란트는 요즘 거의 쓰는 병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 등은 픽스처, 랩 아날로그와 상부 구조, 빨간 화살표죠, 및 내부 구조, 노란 화살표가 맞아야 합니다. 근데 익스터널 임플란트의 상부 구조는 픽스처의 직경과 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경에 따라 각각의 다른 직경의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오 임플란트 회사의 익스터널 임플란트의 경우 직경이 3.0, 4.0, 5.0, 6.0, 7.0 등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직경의 픽처에 대해 앞에 언급한 것들이 다 각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복잡합니다. 그러면 다른 임플란트 종류는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 임플란트입니다.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내부 구조에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픽스처의 직경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빨간 화살표의 내부 구조는 그대로 두고 빨간 선만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경에 상관없이 같은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을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널 스트라만 타입 임플란트입니다.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내부 구조는 아스트라 타입처럼 통일시키면 됩니다. 픽스처의 직경이 커지면 내부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빨간 선만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인터널이라고 하더라도 이 타입의 상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 구조의 파란색 길이를 두 가지 정도로 함으로써 익스터널 타입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의 SS 타입 임플란트는 저 파란색 길이를 4.8, 6.0 두 개로 만들어 직경 3.8, 4.0 임플란트는 상부 구조, 파란색 선이 4.8로, 직경 4.5, 5.0, 6.0, 7.0 임플란트는 상부 구조, 파란색이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종류의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널 타입 임플란트입니다.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이 전부 픽스처 안으로 빨간 화살표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널, 안의란 뜻입니다. 두 타입의 가장 큰 차이는 스트라우만 타입이 상부 구조, 노란색 화살표인데요. 뼈에는 붙지 않습니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의 장점은요. 1. 익스터널 임플란트에서 생기는 소셜라이제이션, 임플란트 주위 골폐임 현상이 없습니다. 2.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으로 다양한 직경의 임플란트에 쓸 수 있으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의 단점은 1. 간혹 픽스처가 찢어집니다. 2. 어버트먼트 싱킹, 어버트먼트 치마가 일어납니다.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은 내부 구조, 빨간 화살표에 커버 스크류, 임프레션 코핑, 힐링 어버트먼트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상부 구조는 없어서 내부 구조만 서로 맞으면 됩니다. 인터널 스트라우만 타입의 장점은 1. 익스터널 임플란트에서 생기는 소셜라이제이션이 없습니다. 2.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으로 다양한 직경의 임플란트에 쓸 수 있으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3. 어버트먼트 싱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의 단점은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상부 구조를 바꿀 수가 없으므로 잇몸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인터널 스트라만 타입은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이 내부 구조, 빨간 화살표와 상부 구조, 파란 화살표에 다 맞아야 합니다. 커버 스크류를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빨간 화살표의 내부 구조와 파란 화살표의 상부 구조가 볼트와 너트처럼 딱 맞아야 합니다.
인터널 스트라우만 타입은 유일하게 어버트먼트가 아닌 픽처의 상부 구조, 노란 화살표가 잇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에서 만약 잇몸이 얇고 두꺼운 것에 따라 어버트먼트의 두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타입도 비록 상부 구조 일부가 잇몸에 올라와 있더라도 어버트먼트를 잇몸 두께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널 스트라우만 타입은 상부 구조와 픽처가 한 몸이므로 잇몸 형태에 따라 상부 구조의 두께를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의 어부트먼트 싱킹을 해결하기 위해 스트라우만이 나왔지만 이 임플란트 타입 역시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스트라우만 타입을 티슈 레벨 임플란트라고도 합니다. 익스터널 타입 임플란트가 제일 먼저 나왔으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임플란트도 사용하다 보니 보완할 점이 있어 인터널 스트라우먼 타입이 발명되었습니다. 세 가지 타입의 임플란트를 써보니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위에 상황에 맞는 임플란트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